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공금으로 개인 차량을 고치거나 주유를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장에게 벌어진 논란입니다. 해당 의장은 행정적 불찰이다,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입장인데 이를 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신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의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2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금 유용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민택 강동구 의장에 대해 강동구 의회에 불신이 많이 상정됐습니다. 중구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며 상시의회를 선언했습니다. 회기일수와 구정질문 횟수를 늘린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용산구가 관내 쪽방촌에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 연구 700개를 지원하며 쪽방촌 화재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동구 의장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신이 많이 상정된 강동구의회에서 지금 이 시각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이 관련 내용 전화 연결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강동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강동구 의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처리되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강동구 의회에선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 의장이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3일 강동구 의회 신무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임 의장이 개인 용무를 보는데 공금을 사용했다면서 임 의장의 유류비와 하이패스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무현 의원은 임 의장이 관용 차량 비용으로 개인 차량에 수차례 기름을 넣고 회기 중에 골프를 치러 다녔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강동구 의회 차원에서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올라오면서 오늘 이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네. 유류비와 하이패스 사용 외에도 임 의장에 대한 의혹이 또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공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신무현 의원은 임 의장이 유류비와 하이패스 이외에도 개인 차량 수리비까지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임 의장이 소유한 개인 외제 차량의 수리비를 의회 차량으로 둔갑시켜서 57만 원가량의 수리비 비용을 이 의회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공개한 신무현 의원은 이러한 임 의장의 행동이 이 구의원 윤리 강령은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이 공금 유용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에 대해서 이민택 의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23일 이 신무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민택 의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이민택 의장은 유류비와 하이패스 등의 비용이 공무상 발생한 내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신임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순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사안을 놓고 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의회였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구민 혈세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 의장의 불신임한 논의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서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당분간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최근 마포구가 아현동 699번지 10만 3,979제곱미터에 대해 건축 행위 제한을 고시한 것.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지분을 나누는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미 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과 재난 수습에 따른 응급조치 등은 예외입니다.
이 같은 건축 행위 제한은 토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건축 행위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까지입니다. 지분 쪼개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투기 가열이 되고 또 신축이 되고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사연입니다. 겨울철 쪽방촌은 화재 취약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좁은 방에서 먹고 자며 음식까지 하다 보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자치단체가 쪽방촌에 간이 소화 용구를 나누어주며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에 불이 나 3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던 쪽방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손난로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전부 흉터예요. 이 손하고. 그때 막 눈형 부어서 입도 못 벌렸어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이 난 건수는 18,000여 건입니다. 이 중 불이 가장 많이 난 곳은 주거 공간이고 원인으로는 화원 방치나 가연물을 가까이 놔두는 등의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쪽방촌 건물 내엔 분말형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소화기 사용에 자신 있다던 쪽방민은 안전핀을 뽑는 데만 5분을 넘기고 급기야 고정된 노즐을 빼기도 전에 분사합니다.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저것도 많이 봤거든. 해봤는데 지금 오래됐다니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때문에 용산구에선 지난달 쪽방촌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7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분말형보다 작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나 손쉽게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쪽방민들에게 전달된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이미 제 몫을 톡톡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일마다 집에 이게 있으니까 가서 이제 도와줬죠. 여기 끄고 여기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구는 이번 달 말까지 쪽방민들에게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300여 가구는 비어 있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전달을 못했어요.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방에서 먹고 자는 쪽방민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성동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북한산 3호바위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근육 경련을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하구조대는 헬기를 동원해 등산객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주택가와 도로를 관통하는 특고압 송전선로. 보기에도 아찔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탓에 주민 건강마저 위협합니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총 5km 거리 안에는 21개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따라 100m 간격으로 빼곡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15,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납니다.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전자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불만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노원구가 올해 주요 구정사업 중 하나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에 있는 송전탑을 땅에 묻는 작업입니다.
전자파 노출이 적고 도시 미관이 좋아집니다. 낙뢰 피해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원구는 현재 한국전력 측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하고 저희 노원구가 한 50%씩 부담해서 지중화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한 9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 노원구로서도 한 450억 정도 예산을 소요돼서 지중화할 계획이고요. 노원구는 서울시에도 비용 부담을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는 노원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구도 사용 중인 광역시설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협의가 잘 될 경우 오는 4월쯤 업무 협약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가로수가 속이 빈 채 썩어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혹시 모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험 수목을 정밀 조사하는 진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부러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종로구에서만 일명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세 그루의 양버즘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면은 첫째 사고는 둘째치고 제2차 사고, 그리고 건물도 재산 손해도 볼 수 있고 인명 피해도 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의식을 갖고 점검을 해서 조사 결과 수명을 다하거나 생육 환경이 불안정한 양버즘 나무의 뿌리나 줄기가 썩어 내부에 동공이 생긴 게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말 종로구청은 종로구 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진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는 발생 후 수습보다 발생 전 예방이 모든 게 현명하고 또 예산상에 많은 것이 이제 절감된다는 이제 생각하에 우리 집행부의 요구를 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가로수는 모두 8,000주 정도. 이 가운데 양버즘 나무는 전체 4분의 1 정도인데 둘레 50cm 이상인 나무를 우선 대상으로 내부 동공 비율이 45% 이상을 차지하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흉고직경 50cm 이상 수목들은 보통 수령이 40년, 50년 이상 된 수목이다 보니까요.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동공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목 중에서 5% 내외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종로구는 쓰러질 위험이 높은 가로수는 다음 달 초 한 번에 정비하는 한편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나무도 진단 장비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동안 기초의회에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엔 성북구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가 짜깁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의원 11명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해 노인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를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성북구에 도입하겠다는 것. 유럽 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소감과 제안은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대학교 리포트나 인터넷 기사를 짜깁기 하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방문 후 구의원이 작성한 2문단짜리 후기입니다. 2016년 작성된 한 신문 기사의 문장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스위스 노인 일자리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는 2017년 한 신문에 실린 칼럼과 흡사합니다. 프랑스 견학에 관한 후기도 짜깁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블로그와 웹진, 그리고 대학 교수 칼럼까지 여러 곳에서 비슷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제 연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관광성으로 위주로 짜여 있어서 가기 전부터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왜 자신들이 갔다 온 소감을 글로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문제는 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해외 연수가 아닌 외유성 관광에 가깝다는 것. 예를 들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보고서 어디에도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파리의 도시개발계획 견학 일정에도 정작 방문한 곳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경우 해외 연수를 떠나기 5일 전에야 연수 일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 또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남의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문 교수분이 이제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데 이제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 쪽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보단 이 일정이 더 비용상으로 낫다라거나 더 이제 좀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다녀올 수 있다거나 이런 의견들을 내서 결국엔 일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북구의회는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참고했던 부분이라며 표절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초의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앞서 보신 해외 연수나 의정비 문제, 소모적 정치 싸움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쌓인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한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며 상시의회를 선언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가 올해 회기 운영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일하는 의회. 회기 일수는 지난해보다 15일 이상 연장한 총 99일로 정했습니다. 1년에 2차례만 열던 구정질문은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 임시회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2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에서 모두 구정 질문을 통해 구청 공무원들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의원 5분 발언 제도가 있지만 형식적 답변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반기 같이 열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는 상반기 행감, 하반기 예산 심사로 분리합니다. 아마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피로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많이 하면 상호간에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겠죠. 중구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의회 운영에 변화를 준 건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촘촘히 구정을 살펴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회를 무용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잘못한 부분들도 또 다른 데에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역할을 좀 더 함으로써 구민들이 그 의회를 인정하고 의사 일정을 큰 폭으로 바꾼 중구의회. 매 회기 구정 질문을 통한 의회와 구청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현재 송파구 북위례 지역에 장지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수변공원의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냐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위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주민들은 위례 신도시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을 끼고 있어 침체된 트렌진몰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램을 활용해서 소변공원도 나오고 트렌진몰에 또 상품도 사고 밥도 먹고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큽니다. 시행사인 SH공사와 LH공사가 소어천인 장지천에 탄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매일 14,000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수심이 낮은 탄천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순환이 안 돼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시한 그 장지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하상 여과수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14,000톤을 물을 올려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탄천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14,000원을 가져오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탄천 대신 한강 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상 이제 2등급 수를 만족하는 장지천의 물이 2등급 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2등급 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천이냐 한강이냐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장지천 수변공원. 현재 주민들이 탄천 원수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3,600대와 수소차 300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수소차는 차값의 절반 정도인 3,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차로 전기차 5,000대와 수소차 58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가 구청 민원복지동 2층에 50플러스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50플러스 상담센터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또 가족관계와 여가, 재무와 건강 등 일상적인 상담 역할도 수행합니다. 광진 50플러스 센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사전 예약을 하면 야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편 2021년 광진구 자양동에는 50플러스 동부 캠퍼스가 건립될 예정으로 동부 캠퍼스가 들어서면 보다 확실한 장년 세대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구는 전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서울역 노숙인들의 자발적 자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추운 잠자리와 끼니 문제를 노역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열흘이나 보름 동안의 수감 생활 후 생계 지원비까지 받은 노숙인들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고 하죠.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인 자활 지원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